여러분이 14억짜리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8억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3억밖에 안 나옵니다. 3억이 부족한 겁니다. 그 순간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억은 1년 뒤에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계약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제 이런 거래가 더 이상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이후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잔금을 나중에 받는 계약, 즉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거래가 안전한 거래인지, 일반 국민도 선택해도 되는 거래인지 부동산 전문가의 시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보대출연구소입니다. 먼저 이번 대통령 거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9억 원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잔금 가운데 약 17억 원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잔금을 유예했고 이자는 받지 않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오래 봐온 사람들은 여기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 바로 여기서부터 거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거래는 새로운 거래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자주 볼 수 있는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돈을 은행이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약이 깨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매도인은 집을 팔고 싶고 매수인은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 결과 은행 대신에 매도인이 잔금을 나중에 받는 이른바 매도인 대출 형태의 계약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매도인 대출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입니다. 현금은 6억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2억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억이 부족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2억 원은 1년 뒤에 주세요 라고 하면 거래는 성사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도인은 받지 못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계약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대출 상담을 하면서 이번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계약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 날짜가 불명확합니다. 이자가 없습니다.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도 상환이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이런 계약서는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이런 위험을 계약으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그 계약서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 대출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잔금 지급일은 정확한가? 둘째, 이자는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셋째, 근저당은 설정하는가? 넷째,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섯째, 중도 상환은 가능한지? 여섯째, 세금 문제는 없는지? 이 6가지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은 가격만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래에서는 거래 구조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잔금을 미뤘는지, 왜 이자는 받지 않았는지, 왜 근저당을 설정했는지,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거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거래가 위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 구조를 검토하는 것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답은 매도인 대출을 먼저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 정책 대출이 가능한지, 추가 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기존 대출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다른 합법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모든 방법을 검토한 뒤에도 방법이 없을 때
매도인 대출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의 거래는 한 건의 부동산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강해진 지금 이와 비슷한 거래 구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거래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거래했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부동산은 계약서 한 줄이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대출이 안 나온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래 구조를 이해하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